포인트입니다. 오늘 장이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포인트 3가지만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시장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 시간에 늘 시장 전반적인 밑그림도 좀 그려주시는데요. 시장 꾸준히 좀 회복을 해나가고 있죠. 오늘도 반등세 이어지는데 과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뭘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각 어떠신가요? 네, 일단은 지난주 월요일이 좀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제가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막 준비를 해놨었는데 시장이 급락, 역대급 블랙 먼데이가 발생하면서 다소 좀 뭐랄까 공포스러운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지금은 이 위기는 기회와 공존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코스피 자체가 안 그래도 저평가 영역이었는데 더욱 더 싸지는 박인세일 구간에 들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들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좋은 애들을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기다리면 되고, 그게 아니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회를 좀 찬스로 활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물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지수가 내려간 만큼 올라왔을 때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될 것이고, 그게 못 미치는 애들이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를 선으로 그어보면은 사실 지금 하락을 출발했던 지점이 한 2675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비해서 아직 다 회복을 해주지는 못하는 영역, 아직은 회복세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영역에 지금 들어가져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종목을 좀 보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업종부터 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이 두 개를 제외하고는 회복세가 좀 더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히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 밑에 있는 종목들, 따라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수가 회복되는 것보다 약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아무래도 반도체가 힘을 막 세게 시장을 주도했던 것처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긴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코멘트를 이제 많이 드렸던 종목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려보자라면, 이제 바이오 방산, 그리고 바이오 방산 조선을 가장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좀 볼게요. 알테오진이라든지, 방산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선으로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딱 보게 되더라도, 자, 이 하락이 출발했던 지점, 코스피는 아직 멀었거든요. 회복하려면. 근데 이 각 섹터의 바이오, 조선, 방산의 대장주들은 이미 다 회복을 하고도 그 위에서 놀기도 했습니다. 그죠? 물론 조선 같은 경우는 오늘 전반적인 조정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상단에서 놀다가 이미 내려왔어요. 그 말인 즉슨 들고 있는 분들은 다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찬스를 줬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약간 구도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조선 같은 경우는 저는 연말까지 계속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이따가 조선에 대해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코멘트를 드리고요. 조선이나 방산처럼 이미 수주량이 차 있고 지금처럼 고환율이 지속되는 게 아무래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에서는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바이오 단은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플랫폼 단,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지금 좋은 애들, 숫자가 찍히는 플랫폼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 안에서 다소 바이오 테크들 쪽에서는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뭘 들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바이오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 뷰가 아무래도 하락한 지점을 메꾸는 게 당분간 좀 지속이 된다라고 봤을 때 주도하는 거는 당연히 바이오, 방산, 조선이 될 건데, 이 조선, 방산이랑 다르게 바이오는 종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많은 종목들 안에서 어떤 종목을 포커싱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역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일단 이번 주에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표 발표가. 근데 최근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줬던 거는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랑 경기 침체를 키워드로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사실 우리가 금액 자체를 추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어떤 BOJ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는
연준의 금리 인하의 기조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이제 당분간 일단 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표 발표할 겁니다. 이번 주만 해도 PPI, CPI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에요. 특히 경기 침체로 조금만 나오더라도 시장이 내려갈 수 있고, 시장이 괜찮네라고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표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요 지점 제가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트럼프 이제 피습 사건 당시에도 제가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예를 들면 관련주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갤럭시아 SM 다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 종목인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치고 올라오게 되면 비트코인 관련주가 테마를 얻고 테마 상태로 같이 막 수급을 받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도 똑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미국 대선은 어차피 지역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어차피 가시권 안에 일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에 간극이 많이 좁혀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이든과 트럼프의 구도에서 트럼프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거의 7할 이상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보도가 자료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 유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트럼프가 내려가고 이제 해리스가 등장하면서 해리스가 지금 막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올라오는 게 뭐 우리바이오라든지 뭐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대마 관련주들, 뭐 현대약품, 낙태 관련주 막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반대로 한번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5대5에 결국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해리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단기간 내에. 그래서 트럼프 종목들은 또 죽고요. 둘이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다음 차시는 또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혹시나 이 미 대선을 가지고 이 테마주를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또 높다. 이런 지점들을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 제가 이 테마주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쪽에 트레이딩 자신 있는 분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도 같이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중심에 있었던 이슈인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서 이제 불이 났죠. 배터리에서 불이 났고, 아파트 주차장에 뭐 배터리 몇 % 이상 충전하면 못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관련 종목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닉스라든지 그리드위즈가 지금 수혜주로 좀 꼽히고 있고, GI텍, 뭐 신기 EV, 민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방짜리는 아니에요. 딱 봐도 이게 한 방짜리 아닙니다. 상한가 쭉쭉쭉 들어가고 있고, 또 안에서 수혜주들 중에서 그리드 위즈 같은 경우는 실제 앞으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수혜주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한 방짜리 아닌데, 여기 변동성 꽤 많이 나올 겁니다. 대장인 이 그리드 위즈를 중심으로 모멘텀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장 보게 되면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돈다라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오전에 움직인 애들이 오후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최근 지난주 후반부터 오늘까지 해서 굉장히 트렌드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내일 오전에 이쪽이 좀 강하다라면은 트레이딩 뷰 정도는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 근데 끌고 가는 종목은 제가 막 찾아봤는데 사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트레이딩 뷰에서 좀 중심이 되는 거는 그리드 위즈 정도. 매매하는 관점으로 이 테마는 좀 보실 수 있겠다고 얘기 드리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도 변동성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테마도 굉장히 각양각색으로 있어요. 그래서 실적주들은 제가 이 다음 포인트부터 설명을 드릴 테지만, 지금 시장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미 대선 테마라든지 또는 정책 관련, 전기차 정책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튀고 있는 것들은 트레이딩 뷰로 확인을 하셔라. 그리고 시장 뷰는 CPI나 PPI, 이렇게 지표 민감도가 높은 시장에서 지표가 발표되는 글로벌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정도로 시장 의견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종목군들이 많은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종목군이 조선이라고 할 수 있죠. 조선, 방산, 바이오, 여기에서 조선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조정을 받을 때도 워낙에 좀 견조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오늘 같은 장에서는 반등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 현재의 위치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조선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을 즐겨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도 다 보유 중이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도 가져온 이유는 지금 이런 조정은 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수익 실현을 해도 되지 않나요? 많이 올라갔는데 물론 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조선의 수주량을 보게 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측면이 있는데 수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HD 현대 3사 같은 경우는 수주가 이제 3년을 넘어서 4년치까지 확보되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너무 좋은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 이제 운임 지수 있잖아요. 운임이 좀 빠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도 되지 않나로 보고 있었는데 운임이 안 빠집니다. 계속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고 신조선가 지수도 고가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지금 수주 들어오는 것들은 안 그래도 가격이 좋았었는데 더 비싸게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국내 조선 기업들이 글로벌 1등이 됐습니다. 7월 수주량이 그만큼 좋았던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다만 주가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급등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조정폭도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정장을 좀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충분히 홀딩할 만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모멘텀 깨졌다고 보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강했어요. 특히 지난주 월요일 블랙 먼데이 때 이 급락을 하고 올라오는 폭을 보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조선주는 계속 관심 종목에 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HD 한국조선해양 제가 차트 띄워놨는데 얘가 대장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깨버렸어요. 밑으로 갑니다. 이러면 한번 팔아야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으로 가면 팔아야 되지만 그게 안 나왔을 경우는 저는 연말까지 그냥 계속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찍고 올라가고 이런 모멘텀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조정에 굳이 염려할 단계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종목들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릴 건데, 미포,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지금 삼성중공업까지 해서 이 하나오션 제외하고 다 영업이익은 흑자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올해 1, 2분기를 더하게 되면은 흑자 전환됐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턴어라운드 되는 첫 구간이에요. 지금의 상승이. 저는 그래서 지금이 나중에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별로 크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조선이 먼저 수주를 많이 땡겨왔다? 이런 측면도 있겠고, 그 다음으로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가져왔고, 하나오션이 아무래도 순서상 좀 막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것 하나오션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필리조선소 인수를 하나오션이 적극적으로 진행했던 것도 그렇고, MRO가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이제 계약은 끝났고 업무 진행이 될 건데, 이 진행에 따라서 하나오션이 또 먼저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이 별로 바뀌지 않았다. 하반기까지 관심 종목으로 둬야 되고, 들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홀딩. 지금부터 조정이 좀 더 나오잖아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럼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점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 대장단이 이제 HD 현대, 조선 3사인데 이쪽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저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그냥 들고 가도 아무 이상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요 정도 코멘트 드려볼게요. 조선주 의견 들어봤습니다. 올해 내내 봐야 된다. 연말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홀딩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꼽아온 포인트는 실적 시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중소형주들이 실적 바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종목군들 민감도가 엄청납니다. 한국가스공사도 호실적인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코스맥스는 오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현재 주가 4%가량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시즌 조금 리뷰를 해보면서 앞으로 이 실적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실적 시즌이고, 그리고 그 전에 봐야 될 건 지금 수출 데이터입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가 기존에 좋았던 애들 중에서 좀 빠져나갔던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덜 좋아진 애들이 있고 좋았던 게 유지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지점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출이 좋았다가 조금 빠지고 있는 게 라면이죠. 그래서 삼양식품부터 농심 이쪽은 아무래도 좀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 모멘텀이 좀 끊길 가능성이 높겠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 되게 좋게 나오고 있는 게 실적이 일단 방산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출발해서 사실 방산주는 좋게 나올 게 뻔했기 때문에 이 정도 좀 같이 보자라면은 하나 시스템이나 자 LIG 넥슨 먼저 LIG 넥슨이 실적이 약간 미끄러지긴 했는데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 이쪽에서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와가지고 저는 이쪽 방산도 조정시 계속 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 신고가 영역에서 뚫고 가고 있는데 조선주랑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수주 산업이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앞으로의 수주량도 계속 늘어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 이랬을 때는 안 볼 이유가 별로 없게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LIG 넥슨 3개 중에서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한화 시스템이나 한국항공 우주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이쪽도 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재인데 아무래도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나가면 한화 시스템도 똑같이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 자체는 주도하는 건 당연히 에어로스페이스가 되는 건데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실적 좋은 애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미용 보게 되면은 화장품도 추가로 같이 볼 수 있겠는데 미국 향이 이번 수출 데이터도 좋고 또 그에 따라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어요. 클래시스, 뭐 비올, 이제 원택은 이제 좀 미끄러졌는데 이 둘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 화장품단 보게 되면은 실리콘투나 한국콜마 이쪽도 저는 계속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미국 향에서 매출이 수출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분기 실적 말고 다음 분기에서도 기대하는 지점들이 많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과거랑 좀 다를 겁니다. 이제 올해 초반기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화장품주가 실리콘2가 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때랑 지금은 조금 다를 겁니다. 대장은 어느 정도 유지해 주는데 실적은 사실 별론데 좀 비리비리했는데 대장 가니까 같이 갔던 애들 있잖아요. 모멘텀 플레이 했던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주에서. 걔네들은 못 쫓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콜마도 실적이 지난 시즌,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좀 덜 했죠. 근데 화장품이 다 같이 가니까 그래도 같이 좀 덩달아 움직였었는데 이번 실적 잘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이 실리콘2랑 같이 투톱 대장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늘 비올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향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인데 클래시스가 이제 미국에 도전장 냈잖아요. 지난 1분기에. 그러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미국향 매출이 이제 또 나올 겁니다. 미국향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클래시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되는 측면이 많고 출발한다라면 클래시스도 전고대 이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이 4개 종목 정도가 미국향에서 좀 대장으로 볼 수 있는 피부 미용 의료기기 또 화장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이에요. 실적 시즌이. 근데 아무래도 실적 시즌 그리고 그 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실적주로 인해서 트레이딩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좋은 시즌이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시즌 활용하셔가지고 보시면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실적주들이 아무래도 3분기에도 좀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베이스가 수출인 수출 데이터 잘 찍히는 쪽에서 주도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또 실적 관련해서 방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까지 보시네요.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같이 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추천주, 관심주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금 네. 실적 좋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잘 아는 항공기, 항공우주선, 기자재, 다 하는 기업이고요. 다만 막 엄청 큰 기업은 아닙니다. 시총 한 5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제 지금 실적이 되게 좋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수주 모멘텀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UAM이라든지 유럽단에서 수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미 기자재는 많이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완성 항공기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 수급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중소형 테마주에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방금 봤던 해리스, 트럼프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 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시장 수급을 좀 잡아먹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데 다소 좀 천천히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찬스로 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목표가를 이미 신고가 영역으로 좀 뒀어요. 그래서 좀 상방으로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일단 금일 종가 이하의 매수를 진행하고요. 자, 목표가는 6만원 제시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만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구간이 기억하기 쉽네요. 현재 2% 정도 오르면서 54,800원 부근 지나가는데 위아래로 10% 정도씩 열어두고 있습니다. 목표가 6만 원, 손절가 5만 원, 한국항공 우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근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